안녕하십니까. 정성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폭탄선언, 국제 언론 일제 보도, 한국 언론만 침묵하는 충격 이유에 대해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선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전 세계 정책의 리더 3,000명이 모인 다보스 포럼, 그 자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단 한 문장, 2020년 선거는 조작된 선거였다. 곧 기소가 있을 것이다. 이 발언은 즉각 미국과 유럽 주요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펄리티코, 로이터즈, 타임, PBS까지 모두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떠들썩한 이 폭탄 선언을 한국의 주요 언론만 집단적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 언론은 이 발언을 보도하지 않았을까요? 단순한 편집 판단일까요? 아니면 보도하지 않기로 한 선택이었을까요? 다보스 트럼프 연설, 전 세계가 주목한 한 문장. 지난 2026년 1월 21일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 중 던진 말 한마디가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전 세계 정책의 리더 3천여 명, 120여 개국 정상과 강요들이 모인 이 국제무대에서 트럼프는 연설 후반부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2020년 선거는 조작된 선거였다. 이제 모두가 안다. 그들은 알아냈다. 사람들이 곧 그들이 한 일에 대해 기소될 것이다. 아마 브레이킹 뉴스일 테지만 사실이다. 이 발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2020년 대선 부정에 돌리는 맥락에서 나왔다. 그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했고 2020년 미국 대선이 조작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WEF 공식 유튜브 영상에서 직접 확인되며 펄리티코, 로이터즈, 타임 등이 그대로 인용했다. 트럼프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법무부를 통한 구체적 기소를 예고한 것이다. 국제 언론의 일제 보도, 주요 국제 언론은 즉각 반응했다. 펄리티코는 트럼프 바우즈 2020 일렉션 프라서큐션즈 순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일면을 장식했고, PBS 뉴스아워는 People will soon be prosecuted for 2020 일렉션 아웃컴이라고 영상을 실시간 스트리밍했다. 로이터즈는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며 위사웃 베이시스, 근거 없음을 명시했고, 타임 매거진은 상세한 팩트체크를 병행했다. CNN 팩트체커 데니얼 데일은 허위 주장벌하즈라 비판했으나 발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찬반 논란은 있었지만 주요 미국, 영국 언론 대부분이 부정선거 주장과 기소 공언을 명시적으로 보도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보도 가치를 인정했다는 뜻이다. 한국 언론의 집단적 침묵. 그런데 한국의 주요 언론은 왜 침묵했는가? 네이버 뉴스 검색 트럼프 다보스 결과를 분석한 결과가 충격적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연합뉴스, 한겨레 등 레거시 미디어는 부정선거 발언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 대신 그린란드 매입, 나토 방위비, 유럽 비판, 경제 정책만 집중 보도했다. 반면 FN투데이 트럼프 다보스 포럼서 폭탄 발언 조작 선거 관련자 곧 기소로 헤드라인을 뽑았고, 브레이크 뉴스 등 보수대한 매체들도 모두 이 발언을 상세히 보도했다. 2026년 1월 21일 트럼프 다보스 연설 보도 패턴을 분석한 결과 한국 레거시 미디어는 부정선거 발언을 완전히 누락한 반면 보수 대한 매체는 이를 헤드라인으로 다뤘다. 보도 누락률 0% 대 100%라는 극명한 대조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를 예측 불가능한 광인으로 규정함으로써 그가 제기하는 합리적 의혹조차 보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지적 오만이다. 진영 논리에 매몰된 한국 언론의 확증 편향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침묵의 세 가지 충격 이유. 한국 언론이 부정선거 이슈를 외면하는 배경에는 세 가지 층위가 있다. 첫째, 구조적 차원에서 중국 자본의 침투와 광고 의존도다. 2020년 텐센트가 JTBC에 약 1,000억 원을 투자한 것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2019년 미국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보고서는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언론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본이 편집권을 좌우하는 구조에서 중국 비판은 금기가 된다. 둘째, 이념적 차원에서 진영 논리에 매몰된 확증 편향이다. 트럼프를 광인으로 규정하면 그가 제기하는 의혹도 자동으로 음모론이 된다. 2020년 미국 대선 직후부터 현재까지 한국 언론은 증거 없는 음모론, 민주주의 위협, 선동 등의 프레임을 반복 사용해왔다. 셋째, 전략적 차원에서 중국 공산당의 초안전 미디어 전략이다. 1999년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대령 차오량과 왕샹수이가 공동 저술한 군사전략서 초안전은 한계를 초월하는 전쟁을 의미한다. 심리전, 미디어전, 법률전이 핵심 축으로 작동하며 국민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여론을 조작한다. 중국 댓글부대와 가짜 언론사. 2007년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인터넷 여론 주도권을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이후 중국은 체계적으로 댓글부대를 양성했다. 이른바 우마오당이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량사회과학연구소 게어리킹 교수 연구팀은 2016년 논문에서 중국 정부가 연간 약 4억 8,800만 개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생산한다고 추정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2020년 3월 차이나 게이트 논란 당시 자칭 조선족이 온라인에서 문재인 지지 댓글의 상당수가 우리가 작성하며 네이버 베스트 댓글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폭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음 포털의 정치 기사 댓글이 하루아침에 급감하는 현상이 실제로 나타났다. 2023년 11월 국가정보원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중국 홍보업체 하이마이, 하이신, 월드뉴스와이어가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웹사이트 38개 이상을 중국 서버에서 운영하며 친중반미 선동 글과 중국 공산당 선전자료를 보도자료로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짜 언론사는 서울프레스, 부산온라인, 충청타임스 등의 이름을 사용했다. 음모론 낙인의 악순환. 뉴스타파는 2020년 12월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 60개 법원에서 모두 기각이라고 보도했다. 법률적으로 정확한 사실이다. 그러나 법원 기각이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증명은 아니다. 많은 소송이 원고 적격 없음 등 절차적 이유로 각하됐고 증거 심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2026년 1월 1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일리노이주 공화당 하원의원 마이크 바스트의 우편투표 소송에서 7대2 판결로 후보자의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라버스트 대법원장은 주심 의견에서 캠페인 비용 증가 등도 포함해 원고 적격을 광범위하게 해석했다. 이는 향후 선거소송에서 후보자의 원고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문제는 법원 판결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의혹을 음모론으로 단정하는 태도다. 수사와 기소 자체를 막아놓고 판결이 없으니 증거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악순환이다. 한국 선거 시스템의 의혹들. 한국은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선관위의 망분리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사실이다. 선관위는 그간 선거망과 인터넷망이 완전히 분리돼 있어 외부 해킹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해왔다. 2020년 총선 선거무효 소송에서도 선관위는 이 망분리 주장을 근거로 서버 검증 요청을 거부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증거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2025년 국정감사에서 사전투표 기간 동안 선거망과 인터넷망을 연결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이달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선관위는 사전투표 관리를 위해 통합선거인명부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망이 일시적으로 연결됐다라고 인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순간 유권자 DB와 선거 프로그램 서버가 인터넷을 통해 외부 접근에 노출됐다고 지적한다. 2023년 국정원 보안점검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서버 관리자 비밀번호가 12345였고 망분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북한 해킹 조직 침투 흔적까지 발견됐다. 투표소 보관창고에서 KT 원박스 인터넷망 통합 관리 장비가 발견된 것도 망분리 원칙이 무너졌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 망분리 거짓말이 과거 모든 선거 소송의 전제를 무너뜨린다는 점이다. 법원이 망분리가 되어 있으니 서버 검증은 불필요하다며 증거 신청을 기각한 판결들은 전제가 거짓이었던 셈이다. 심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국민 절반이 선관위를 불신한다.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선관위를 불신한다는 응답이 47.1%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사전투표 폐지 및 당일개표 찬성이 52%로 반대를 앞섰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최근 여러 조사를 종합하면 의혹 동의율은 전체 국민의 30%에서 50%대, 보수 성향 응답자의 경우 60% 이상으로 나타난다. 국민 절반 가까이가 선거 관리 기관과 과정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민주주의 위기 신호다. 왕원인과 해외 선거 개입 전략.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공의 괴벨스로 불리는 왕원잉은 해외 선거 개입 전략의 설계자로 지목된다. 미국의 소리 2019년 보도와 일본 산케이 신문 2020년 보도는 왕원잉이 대만 선거 개입을 총괄했다고 밝혔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2025년 8월 미국 국무부 국제사이버공간안보 담당 수석 부차관보로 취임한 존 밀스 대령의 공개 발언이다. 밀스 차관보는 2025년 6월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에서 왕원잉을 직접 지목하며 한국에서 발생한 부정을 직접 지휘한 인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이 직접 통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밀스 차관보는 이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국가안보 문제다. 우리는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과 맞서고 있다고 규정하며 중국에서 생산된 위조 신분증이 한국, 홍콩,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어 위조 신분과 위조 투표용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A웹과 중앙선관위의 미국 납세자 돈이 부분 지원됐다며 현 행정부가 결정한다면 공식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만 선거 개입 사례를 통해 드러난 패턴을 한국 상황과 비교하면 유사한 구조가 발견된다. 선거관리기관의 우호 인사를 접근시켜 예산과 인사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주요 언론에 자본을 투자하거나 광고 의존도를 높이는 것, 댓글 부대를 투입해 SNS와 포털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 사법부에 접근을 시도하는 것, 마지막으로 의혹이 제기될 때 음모론 프레임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대만의 교훈, 반침투법과 시민의 승리.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와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일국양제 허구가 드러났다. 같은 해 11월 중국 정보기관 요원 왕리창이 호주로 망명해 2018년 대만 지방선거 개입을 폭로했다. 대만은 2020년 1월 반침투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외국 세력의 정치자금 지원, 선거 개입, 여론 조작을 형사처벌한다. 동시에 투표용지 현장 수개표를 의무화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2020년 1월 11일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에서 차이잉원 총통이 817만 표로 압승했다. 단순히 법 제정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선거 개입을 국민이 인지하고 분노로 투표장에 나선 결과였다. 시민사회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승리를 가능하게 했다. 이는 인지 회복력의 승리였다. 멸초전 5대 과제, 초안전에 맞서는 전략의 이름을 멸초전으로 제안한다. 초안전을 섬멸한다는 의미로 과거 멸공의 정신을 21세기 하이브리드 전쟁에 맞게 현대화한 개념이다. 특히 3단계 선거 투명성 강화에서 투표관리관의 투표용지 날인 의무화는 핵심이다.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날인하도록 의무화하면 투표용지의 진위 여부를 사후 검증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보안 취약성과 투명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멸초전의 핵심 무기는 투명성이다. 초안전은 어둠에서 번성하고 빛에서 소멸한다. 우선 점검해야 할 권력 집중 지점은 사법부, 선관위, 언론사 편집국장, 대학 총장 등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시민군의 탄생이다. 깨어있는 시민이 가짜뉴스를 식별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진실을 확산시킬 때 민주주의는 지켜진다. 언론의 사명, 옥스퍼드 대학교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와 컬럼비아 대학교 저널리즘 스쿨의 연구자들은 언론이 권력 감시 기능을 포기하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라고 경고한다. 한국 언론이 트럼프의 핵심 발언을 외면해온 것은 단순한 편집 판단이 아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부정선거 의혹 제기 자체를 금기로 만드는 행위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이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언론사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한국 언론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진실을 보도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으로 권력에 복무할 것인가. 역사는 그 선택을 기록한다. 결론, 다보스에서 서울까지. 2026년 1월 21일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가 던진 폭탄 선언은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메아리쳤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침묵뿐이었다. 이 칼럼이 던진 질문은 두 가지다. 첫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실제로 수사에 착수한다면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도 재조명될 것인가? A웹을 통한 선거 시스템 수출, 스마트매틱 더미년의 중국 연결고리 의혹, 왕후닝의 해외 선거 개입 실제 사례가 검증된다면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둘째, 한국 언론은 왜 침묵하는가? 이제 그 답이 명확해졌다. 중국 자본의 침투와 광고 의존도, 진영 논리에 매몰된 확증 편향, 중국 공산당의 초안전 미디어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면 시민 스스로 찾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해주겠지라는 기대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라는 자성이다. 선거 때마다 누가 어떤 세력과 연결돼 있는지, 누가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지키려 하고 누가 외세의 나라를 팔아넘기려 하는지 직시해야 한다. 사실상 선관위와 한몸체인 법원이 판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명백한 의혹을 음모론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정선거 검증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재판부는 수사권도 없는데 입증하라고 요구한다. 도둑을 맞은 피해자에게 도둑을 잡아와 입증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수사와 기소 자체를 막아놓고 판결이 없으니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악순환이다. 투명성으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의 길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 중이다. 총성 없는 전쟁, 국경 없는 침략이 진행 중이다. 중국 공산당은 정치, 교육, 기술, 언론, 사회 전 영역에서 초안전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호주, 대만, 일본, 유럽은 이미 경각심을 갖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멸초전을 선포하고 투명성으로 맞설 것인가? 아니면 초안전의 먹이가 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룰 것인가? 그 답은 깨어있는 국민의 손에 달려있다. We are thousands of miles away, separated by a giant ocean. It's a war that should have never started, and it wouldn't have started if the 2020 U.S. presidential election weren't rigged. It was a rigged election. Everybody now knows that. They found out. People will soon be prosecuted for what they did. It's probably breaking news, but it should be. It was a rigged election. Can't have rigged elections. You need strong borders, strong elections, and ideally a good press. I always say it. Strong borders, strong elections, free, fair elections, and a fair media. The media is terrible. It's very crooked. It's very biased, terrible.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